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고 있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 치매 환자 수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곳곳에서 접해보셨을 텐데요. 연구 결과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좀 덜어본다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미래 대비책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생 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신경희 전문가님께서는요, 알쏭달쏭한 암보험에 대한 궁금증 완전 정복이란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암보험은 나도 좀 준비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토대로 또 전략 구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제 알쏭달쏭한 암보험 제가 잘 알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암보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암보험 가입 안 하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적게는 한두 개, 많게는 네다섯 개까지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료 중에 아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암보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암보험 가입할 때는 잘 듣고 가입하고서 예쁘게 어딘가에 증권을 보관을 해두시고 열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냈으니까 진단비 많이 받고 뭐든 다 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암보험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려고 했던 이유가 대부분 암의 진단이 생기신 분들이 저한테 문의해 오시는 게 나는 암보험 1억이라고 해서 암보험을 가입했는데 딱 암에 발생이 됐어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몇백만 원밖에 주지 않는다. 너무 속상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통화하는 목소리에서 보지 않아도 너무 실망한 목소리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왜 1억짜리 준비했는데 400만 원, 500만 원 주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증권에 이제 막 밑에 수술비 이런 거 말고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증권에 보시면 암 진단에서 2,000, 그다음에 소외감 20%, 고해감 8,000, 특정암 3,000 이렇게 진단명에 적혀 있을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고해감과 일반암이 합쳐서 1억이니까 나 일반암 1억 암 걸리면 다 1억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죠. 그냥 안심하고 병원을 갔을 텐데요. 자, 이 진단비 어떻게 틀린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암입니다. 일반암은 이름에도 적혀 있죠. 모든 암입니다. 암은 세포가 살아있는 모든 신체 부위에 발생하죠. 손톱 밑에도 발생하고 눈에도 발생하고 또 혀에도 발생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암을 다 주는 게 일반적이다 해서 일반암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소외감, 유사암이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보험사마다 명칭을 조금 다르게 하는데 이름처럼 암과 유사하다,
이것도 소외감 금액이 조금 든다 해서 이렇게 소외감, 유사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약, 기타 피부암이 이렇게 작은 암에 해당되죠.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이었다면 일반 암 진단비 2천만 원, 여기는 400만 원이죠. 4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암이니까요. 그런데 또 3대 특정암이라고 있죠. 보통 뭐 3대 특정암, 7대 특정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암인지 약간을 한번 들춰보시면 아는데 보통 많이 발생하는 암을 특정암 쪽에 많이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암이죠. 고액암에 대해서는 뭐 진짜 고액,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뇌암, 뭐 백혈병, 림프암 뭐 이런 것들을 고액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는 뭐 10대 고액암 하면서 이 중에 돈 많이 들어가는 것 또 하나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분 1억짜리 가입했는데 400만 원 받았다. 여기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분은 암의 코드를 유사암 코드를 받았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1억이라도 나의 명칭은 이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00만 원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그거 말고 이렇게 췌장암에 고액암 쪽에 췌장암에 발생을 했다. 이분 얼마 받으실까요? 자, 이분이 말하는 1억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췌장암은 일반암에 포함되죠. 그래서 2천만 원 받고 고액암도 포함되기 때문에 8천만 원 해서 1억.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신 겁니다. 자, 암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암에 받았는지 이렇게 진단서를 딱 보면 암에 C코드, D코드 하면서 진단명이 발생되는데 내 진단명이 어디에 발생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보장. 이 이름이 다 틀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름마다 내가 받아가야 되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보장 계속 할 때마다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암보험 들었으니까 또 계속 나는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삑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유사암, 아까 말씀드렸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다음에 뭐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런 부분들을 유사암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회사는 소외감이란 말도 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렇게 최초 1회 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유사암은 한 번씩 1회입니다. 처음에 기타 피부암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면 기타 피부암 한번 받고 갑상선암 이렇게 진단비 한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외감인데요. 이게 어떤 보험회사는 유사암 소외감이라고 하고 또 어떤 보험사는 여기에 뭐 유방암, 그다음에 뭐 방광암, 전립선암 이런 부분들을 따로 일반암보다 그래도 조금 들어간다 해서 이제 따로 또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준다고 유사암 하니까 한 번씩 줄 걸 같죠? 아닙니다. 자, 소외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소외감은 최초 1회만 보장되고요. 일반암, 고액암 마찬가지로 최초 1회야. 딱 한 번 줍니다. 내가 첫 번째 암에 걸렸는데 두 번째 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재진단암입니다. 첫 번째 암 발병 이후 1년 또는 2년마다 계속 보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떤 보험사는 첫 번째 암이 발병되고 1년 있다가 암 세포가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이든 재발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1년마다 세포가 남아 있으면 준다는 이야기고요. 어떤 회사는 2년마다 준다는 회사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좋은 회사는 이제 아까 기각경제 말씀드렸던데 유사암 중에서 갑상선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피부암 이런 부분까지도 유사암에 있는 부분도 재진단암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증권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재진단암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암에 걸려서 입원을 하시잖아요. 사실 가장 놀라시는 게 뭐냐면 나는 첫 번째 암이 겁이 엄청 많아서 갔는데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정신이 차려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재발해서 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가장 두려워하시죠. 그래서 재진단암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받으면 끝나잖아요. 자, 반복 보장.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암 어떻게 보장받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위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위암이 발생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증권을 보면 2천만 원 받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몇 년 뒤에 보니까 림프암이 발생을 했죠. 두 번째 암입니다. 그러면 받는 방법이 다 틀린데요. 전이 첫 번째 위암으로 인해서 그 세포가 림프까지 갔다라고 하면 일반암 진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근데 림프암으로 해서 새로운 거, 뭐 위암하고 전혀 상관없는 림프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받을까요? 첫 번째 일반암 받고요. 림프암은 고해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암 2천만 원 받고 고해감 8천만 원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 위암이었는데 두 번째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이 갑상선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전이는 일반암과 갑상선암은 유사암이었기 때문에 따로 분류가 돼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전이 됐을 때는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갑상선에 새로운 암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400만 원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유방암이 발병이 됐습니다. 전이로 발병이 됐으면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유방암은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삑입니다. 받지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유방암은 뭐 고해감, 유사암 이런 데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일반암에 해당이 되죠. 일반암 어떻게 해요? 진단비 최초 1회입니다. 많은 암을 계속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재발. 그래서 재발암이 중요하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암 치료를 하고 나서 뭐 5년 내에 이렇게 자꾸 재검을 하고 하잖아요. 5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재발이 5년 안에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 통계 자료에 보면 2년 미만의 암이 재발할 확률이 68.4%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자꾸 가서 확인을 자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22.9%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거의 뭐 90%가 넘게 재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5년 안에 뭐 재발 안 하면 암은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5년 이후에도 8.6%로 돼 있는데요. 사실 8.6%는 옛날 이야기고요. 우리 앞으로 오래 살잖아요. 살아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재발의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서 제가 뭐 림프암에 걸렸다 그러면 증권을 받았을 때 1억 정도 돈을 받았어요. 그럼 큰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갖고 있어 또 다시 암이 재발했을 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암 진단을 받으면 돈 많이 받으니까 치료비 작으니까 이거 갖고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다 암 진단비 받으셔서 요새 보험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거의 5천만 원 이상 받아가시는데 어떤 분은 뭐 1억도 받아가시죠. 근데 그 진단비 받으면 사실 치료비 쓰고 나서 어디다 두시냐면 우리 뭐 가게에 대출 없으신 분 없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가계대출이 있는데 대출금 먼저 갚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면 나 암이니까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좋은 차를 산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고 돈을 남겨두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암에 걸리면 암보험도 가입이 될까요? 당연히 뭐 요즘에는 암보험 좋은 암보험들이 나와 있죠. 완치 5년 후 가입되는 거. 그전에는 암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발암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입니다. 암보험 속에 나는 암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사실 암은 또 가족력이 무섭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가족력 어떤 암이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암입니다.
가족의 위암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일반 분들보다는 뭐 대략 3배 정도의 위험이 있는데 가족의 위암인데 내 몸에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고 있다라 그러면 일반인의 5.3%가 높습니다. 자, 그리고 간암입니다. 간암,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인의 2.5배 위험한데요. 가족력이 있는 데다가 내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라면 무려 암 위험이 70배나 높습니다. 자, 여성이 많이 걸리는 난소암 말씀드릴게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분은 난소암 걸릴 확률이 2배 높은데요. 내 어머니나 뭐 내 자매가 난소암에 걸렸다라고 할 때는 암 위험이 일반인보다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 이 통계 자료를 봤을 때 내 가족이 어떤 암이었나 보면 이 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준비하면 좋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암이 두려운 이유. 지금 암에 딱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 전과 그리고 치료 중일 때 두려운 이유가 다 다른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첫 번째 가장 큰 이제 위험은 정신적이죠. 어떻게 내 가족은 어떻게 난 뭐 치료도 무섭고 앞으로 경제적인 것도 묻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가장 컸고 뭐 두 번째 육체적인 거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인 이렇게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치료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적인 요인이 확 증거가 됩니다. 이제 돈에 뭐 이 돈이 이 치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와닿는데 생각보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일단 치료하기 마음먹었으니까 정신적인 건 내려놨지만 경제적인 위험이 훨씬 더 치료 과정에 온다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정도 완치가 되가다 보니까 주변에 재발해서 2번, 3번 치료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 고통이 또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래서 1위가 치료 고통이고 2위가 재발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자, 우리 TV 많이 예전에 봤을 때 암에 대해서 TV를 보면 이러죠. 구토하고 뭐 머리에 보자기를 쓰고 힘들어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TV에 암 환자라고 그래서 막 치료 과정이 힘들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유가 있겠죠. 자, 항암 치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 항암 치료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항암 치료 처음에 항암 치료는 이렇게 처음 발생해서 3주까지 이렇게 치료 과정이 있는데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한 번 맞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3번, 4번 많게는 암이 사라질 동안 뭐 30번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처음에 처음에 항암제를 투약하고 나서는 메스꺼운 붓도가 생기다가 신장에 독소가 생기니까 몸도 붓죠. 그리고 입맛도 없어지다가 뭐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백혈구 수치가 바닥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수족증후군이라고 그래서 피부에 뭐 수족이 붓는다든가 반점이 생기다든가 여러 가지 무릎이 아프다든가 이런 힘든 과정이 생기고요. 21일째 마지막에서 서서히 몸이 컨디션이 회복이 됩니다. 이 컨디션이 회복이 돼야만 2차 항암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란 경우에는 뭐 몸이 컨디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항암 맞는데 2개월 3개월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뭘 잘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힘든 항암 치료를 겪게 되는데요. 자, 이런 항암 치료 말고 요즘에는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면 거뜬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항암 치료가 많이 변천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예전에 암 치료한다 그러면 사실 뭐 진단받고 입원해서 그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치료가 수술이 아니고요. 거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가 80%, 수술은 20%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치료 내용이 많이 드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세대 구토하는 항암 치료제 있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작용이 심하게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치료 기술이 좋아졌죠. 그래서 2세대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표적 항암제라고 그래서 뭐 암세포가 예를 들어 색깔을 표시한다 그러면 빨간색이에요. 저처럼 빨간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세포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면 빨간색인 저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세포를 죽이지 않아서 굉장히 몸은 거뜬하죠. 구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세포만 죽이니까. 그런데 변이가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가 되듯이 암세포도 똑똑해서 일반 세포 파란색 뒤에 이렇게 싹 숨습니다. 나 파란색이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표적 항암제가 저를 쫓아오지 못해요. 그럼 숨어 있다가 암 다 완치된 것 같아. 그럼 짜잔 하고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성 변이, 재발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생겼죠. 그런데 또 기술이 발달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3세대 항암인데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자, 이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 우리 몸에 좋은 내 면역세포를 빼다가 얘를 배양을 해요. 아주 좋게 힘이 세게 배양을 해서 내 몸속에 다시 면역세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픈 세포만 얘가 막 쫓아가죠. 그래서 아픈 세포 고통 없이 사라지고 내 몸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치료 기술은 이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방사선도 그래요. 항암 치료 말고 방사선도 계속 암세포만 공격하고 수술도 암세포만 살짝 로봇이 수술한다던가 새로운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표적 항암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기 전과 이렇게 후로 나는데요. 등장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진단받고 입원 수술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 힘들고 정말 저 사람 암 환자야. 누가 봐도 암 환자 같아요.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이런 표적 항암 전이 있었고요. 지금은 진단받습니다. 그리고 입원하지 않아요. 링거 하나 먹고 약을 먹고 하기 때문에 수술할 일이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이지만 등산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저분이 암이라는 거 알 수 없는 이렇게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아주 암이 두렵지 않은 질병이 돼버렸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건 바로 돈일 겁니다. 자,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이? 자, 이 항암제와 방사선, 그다음에 수술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넥사바라고 해서 신장암에 좋은 치료인데 신장암의 사망 확률이 높은데 이 사망 확률을 9% 생존의 확률을 높였습니다. 근데 한 달에 약값이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이면 1년을 약을 복용하면 얼마일까요? 6천만 원이겠죠? 조금 더 먹으면 1억 2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프 나이프라고 수술인데 유방하고 골근 쪽 간암 등에 타결한다고 하는데 암 세포만 집중 공격해서 없애는데 한 번 1회에 1,000만 원 들어갑니다. 로봇 수술 전립선암 같이 이렇게 좁은 데서 수술하는데 되게 유용한데 로봇 수술 1회에 1,500만 원. 그다음에 테라피 수술이라고 그래서 방사선을 쓰면서 암세포만 이렇게 죽이는 테라피 시술인데요. 1회에 2천만 원입니다. 자, 암치료 1억 시대라고 왜 그러겠어요? 자, 이 비싼 고가의 치료비 때문에 비싸다, 1억이다, 1억도 모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암보험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 암보험 보통 뭐 2천, 3천 진단비 받았다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돈이 많아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집도 팔면 되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들으신 어르신들을 뵈면 돈 많은데 내 통장에서 빼내서 암 치료하는 거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내 재산을 치료비로 계속 쓰고 만약에 그냥 바로 사망하면 괜찮은데 치료 기술이 좋아지니까 계속 살잖아요. 그럼 돈이 문제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암보험을 준비할 때 예전에 암보험 가입했다면 이런 보장되는 암보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래서 신기술 재발까지 필요한 암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들 암보험 준비할 때 유의사항 꼭 체크할 거 알려드릴 텐데요. 자, 유사암 진단비 아까 뭐 20%밖에 받지 않아서 난 1억 받았는데 뭐 1억 있는데 4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사암도 암입니다. 좀 많이 받으면 좋겠죠? 유사암 진단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재발암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가능하면 1년마다 확인하는 거 뭐 유사암까지 같이 되는 재발암 진단비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액의 신의료기술, 아까 표적항암, 항암방사선제, 로봇 수술 같은 이런 고액에 들어가는 의료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암, 그다음에 무해지 환급형입니다. 자,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건 뭔가 암 진단비가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근데 해지 환급금이 없다. 계속 100살까지 갈 건데 그러면 보험료를 20% 정도, 3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이고요. 혹시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 주기 길게 하시는 게 보험료가 나중에 오르니까 유리하겠죠. 그리고 보험사는 한 곳만 견적을 받아보지 마시고 두세 군데 견적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여기저기 보다 보면 내가 암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암보험 이렇게 준비하세요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뭐 20년 갱신으로요. 이 정도에서 하게 되면 암 진단비 2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 재진단만 1년마다 보장받는 건 말씀드렸죠. 그리고 항암 치료 고가의 표적항암제까지 준비를 했을 때 예시로 여성분 40세 여성은 38,100원, 50세 여성은 59,800원이면 준비가 가능하신데요. 자, 이 정도면 내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비 1억 이상 그리고 재발을 했을 때도 재진단안까지 받을 수 있게 꼼꼼히 잘 가입을 한 건데요. 또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다음번에 2편에서 제가 얘기할 텐데 이건 하나의 증권 말고 2개의 증권으로 나눠서 가입하신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암보험 가입하고 장롱보험 만들지 마시고요. 한번 꺼내보셔서 내 보험은 암 보장 금액이 얼마이고 또 재진 시에는 보장을 해주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신경희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고요.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보험 가입 전략입니다.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건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겠죠.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처음 선택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처럼 이 보험도 그때그때 대응을 해봐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궁금합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앵커님 혹시 KTX 타본 적 있으시죠? 네,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그냥 KTX를 타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산행 KTX를 잘 타는 게 중요할까요? 잘 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산행 KTX를 잘 타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아무 KTX나 타고 가다가 이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역은 익산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내려서 다른 부산행으로 갈아타야겠죠. 이제 익산까지 온 게 아깝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쭉 타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3년 부은 거 아깝다고 그냥 계속 가져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보장은 되긴 되잖아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앵커님, 혹시 보험은 왜 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준비? 그런 마음 맞아요. 아닐까요?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을 드는 이유는 내 돈, 내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잘 살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잘 가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보험은 시청자님의 돈, 시청자님의 부담을 줄이거나 없애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감기 같은 거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드는 게 아니잖아요. 커다란 중대 질병에 대한 대비로 보험을 드는 건데 이 보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니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변경을 해보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익산행 타고 부산을 정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잘못 가입했던 그 사례부터 함께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제가 이전에 남편분 보험 리모델링을 제안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막 남편 건강하다고 막 됐다고 손사래를 치셔가지고 리모델링을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확히 1년 뒤에 남편이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때 제가 리모델링 제안 드린 대로 같은 돈으로 만약에 변경을 하셨더라면 진단비 1억 받고 수술비 받고 실손 의료비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진단비 3천만 원 받으셨거든요. 사실 암이라는 거는 돈이 얼마나 있고 없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은 치료 받고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거나 실비만 있는 정도라면 그냥 병원에서 해주는 기본 치료만 받아야 해서 이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질병에 걸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진단비를 1억 넘게 받으시는 분들도 받고 아니면 진단비는 비싸서 수술비만 준비해서 몇백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받고 실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봤는데 질병이 호전되는 속도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분도 뭐 그때 당시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기도 했고 암 환자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나는 아닐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막상 남편에게 암이 찾아왔고 이제 본인이 남편의 병간호를 하면서 직접 느껴보시니까 진짜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잘 가입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이제 본인 보험 빨리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지고 계신지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보험입니다. 2018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에요.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갱신형으로 많이들 하시는데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신 걸 보니 삶이 어느 정도 윤택하신 분인 것 같아요.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도 은퇴하게 되고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10대, 20대 친구들은 100세까지 장수할 확률이 높지만 이미 60세가 넘어가신 분은 100세까지 장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비갱신,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갱신으로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비갱신으로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60이 넘었으면 질병이 걸리면 20년 안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가 20년 안에 걸릴 것 같으면 갱신, 20년 이후에 걸릴 것 같으면 비갱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담보 내용을 보시면 일반암이 1억에 이때는 유사암이 10%밖에 없을 때라서 200만 원밖에 없으십니다. 요즘에 건강검진을 20대까지 연령을 확대해놨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 발견해서 완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3기, 4기까지 심각해지기 전에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즉 유사암일 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사암이라는 거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런 걸 유사암이라고 해요. 보험회사에서는 유사암을 많이 줘봤자 최대 몇백만 원 주는 게 많이 줬던 건데 이제 요즘에는 한도를 늘려서 2천만 원씩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10대,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주는 걸로 한도를 늘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뇌혈관 진단에 뇌졸중 진단비 추가, 그리고 허혈성 진단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추가해서 진단비는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놓으시고 수술비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들어놓으셨어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대 진단은 진단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만약에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내 몸에 암이 있구나 이러고 그냥 끝나는 분은 없어요.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서 나쁜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하잖아요. 이번에는 의사가 어머 뇌가 터지셨어요. 뇌출혈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 뇌가 터졌구나 이러고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진단비는 한 번만 주는 거에 비해서 수술비는 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수술비를 더 많이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준비를 해 두신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권을 보니까 잘 가입한 부분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도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쇠퇴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골절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골절 진단비를 50만 원 준비해 두신 거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3% 상해 후유장애 진단비도 1억까지 준비해 두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2만 원씩 나오는 질병 상해 입원 일당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감기 같은 거 보장받으려고 보험 드는 것도 아니고 입원비 1, 2만 원 받자고 보험을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좀 더 중대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보완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운전자 비용도 스쿨존 사고 시 보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되는 걸로 변경을 하셔도 보험료가 추가되는 부분은 없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사람 일 정말 모르니까 미리미리 한 해라도 빨리 대비책을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 사례를 살펴보니까 암 보장 금액이 다소 아쉬웠고 또 수술비도 협소해 보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저는 오늘도 두 건으로 제안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보험부터 화면으로 함께 볼게요. 일반암 진단비 1억에 유사암이 2천만 원, 60세가 넘으셔서 2천만 원이 최대 가입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전 보험에 비하면 이제 유사암이 10배가 증가한 셈이죠.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인 표적항암 5천만 원, 카티항암 5천만 원, 합치면 1억이 되기 때문에 이 약물이 환자의 몸에 맞기만 한다면 이분은 암 진단 시 총 2억 원의 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과거에 구토하고 머리 빠지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치료하고 완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험을 같이 보면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단비 1,000만 원에 수술비를 3,500만 원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앞에서 제가 잘 준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던 골절 진단비나 3% 상해 후유장애 진단비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없어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이 담보는 뭐냐면 일상생활 중에 타인에게 우연히 배상해줄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필수 담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거나 누수로 인해 아랫집 보상해주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운전자 비용 담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대인과 대물, 사람과 차를 보장해주는 거라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 두 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고 민식이법이라는 법이 생겨나는 만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중상해를 입힌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이거는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요. 벌금에 대한 부분 3,500만 원과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3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쓰이는 처리지원금을 2억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실제 사고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까지 낸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실제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있는 걸로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암 보장을 최대치로 이렇게 설계를 해주셨습니다. 부족했던 수술비 부분도 보완이 잘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주의사항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주의할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계실 때에 생존 보장을 다 준비하신 분이시라면 향후에 자식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통해서 세금에 대한 상속 설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데요. 상속이라는 거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즘에는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10억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30%의 세금을 6개월 안에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받더라도 현금으로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자식들이 이 집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마련한 내 집 한 채인데 이걸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겠죠. 건강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한 전략부터 이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까지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요즘 대세가 입원비가 아니라 통원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정말 트렌드를 잘 읽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암 진단을 받아도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돌리는 시대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시는데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실제 병원비는 10,000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통원비를 조금 주고 입원을 길게 시켜줬기 때문에 입원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다면 시대가 바뀌면서 중증 환자여도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면 다 통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통원비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병원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려면 왕복 4-5시간은 걸리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통원비를 40만 원씩 준다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병원 치료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전략도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진단비와 수술비는 너무 비싸니까 통원비를 20년 갱신으로 해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혹여라도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세 남성분도 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답니다. 이 대세를 따라서 통원비 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몇 년 전에 실신을 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은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을까요? 네, 정답을 드리자면 일단 뭐든지 다 됩니다. 이때는 왜 거절을 당했냐면 저도 뭐 이렇게 사례가 많으니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뭐 실신했다, 기절했다, 뭐 어지러워서 뭐 검사를 했다라고 하면 뇌 이상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인 못 찾았다 하면서 혹시나 싶어서 거절을 다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검사는 다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유병자 보험 아시다시피 뭐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뭐 5년 안에 입원 수술 없으시다면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다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또 요즘 뭐 언더라이팅이라 그래서 보험에서 심사도 또 유예지기도 했어요. 이 질병에 대해서 몇 년 정도 지났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네. 그 이후에 치료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이제 기록지, 치료한 거 이런 거 검사했던 기록지를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제시를 딱 하면 심사라는 걸 거쳐서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도 안 아픈 사람이 가입하는 보험이 더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그 심사를 통해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심사 먼저 서류 제출하고 해보시고 거기에서 뭐 거절 뭐 이런 게 뭐 안 되는 거 있다 이런 거 나오면 조건이 나빠지니까 그때는 이제 시간을 보고 유병자 보험을 또 선택을 하시는 게 유리한 조건이 되실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다. 정말 든든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먼저 심사를 넣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전문가님, 보험은 이 사업비를 왜 이렇게 많이 뗄까요? 우리가 보통 여유자금이 생겨서 투자할 곳을 이제 리스트업을 하자면 한 5군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은행의 예적금,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주식, 네 번째는 금이나 원자재, 다섯 번째는 외환시장인 달러나 유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 어떠한 것도 사업비를 떼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자 소득세 떼지요. 그리고 은행에 말고 다른 데에 투자하면 더 좋은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자가 없는 은행에 투자를 해서 잃는 기회비용 손실도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어때요? 중개사 비용부터 해서 양도세, 취득세, 종합소득세 등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폭탄을 맞는데 이 또한 사업비에 해당하죠.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 사고 팔 때 증권거래세 다 뗍니다. 그리고 금, 은, 원자재, 달러, 유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내 돈을 공짜로 불려주는 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보험에서 떼는 사업비에만 엄청 인색합니다.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대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라는 너무너무 좋은 혜택을 주는데도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떼는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또한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궁금증은요. 이 연금은 몇 살 때부터 받는 걸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연금이요. 연금 가입하셨다면 뭐 일찍 가입하셨다, 뭐 10대, 20대 초반에 가입하셨다 하면 가장 빠른 시기는 45세부터 내가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뭐 늦게는 80세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만 받을 수도 있고 20년만 받을 수도 있고 나는 조금 받다가 가족, 상속인에게 나머지 줄 수도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받는 시기는 달라지니까 그거는 이제 증권 체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빨리 준비하면 빨리 놀 수 있는 거겠네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